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미국 서방 진영대 중공의 군사 대립이 첨예화하고 있습니다. 호주, 영국, 미국이 어커스 3국 군사 동맹을 결성하자 중공의 시진핑이 여기에 극도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커스에다 파이브 아이즈, 일본과 타이완 간 군사 공조 등 중공에 대한 포위 압박이 아시아 태평양 국제정세의 큰 그림입니다. 서방 선진국 전체가 중공에 대해 밀리터리 마스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진핑이 달려간 곳은 섬서성 시안입니다. 시진핑이 섬서로 간 표면적인 이유는 제14차 전국운동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진핑이 시안을 방문한 것은 일종의 금이 환영입니다. 시안의 전국운동에서 시진핑은 더욱 권위를 높였습니다. 중공 관영 CCTV는 시진핑을 호칭하면서 당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 주석이란 직함을 모두 열거했습니다. 반면 대동한 정치국원과 부총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집단 지도체제가 아닌 절대 권력체제를 구축했다는 사실을 과시했습니다. 식장에는 시진핑의 부인 펑리유엔이 몇 달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식장에서는 영화배우 장자이와 중국 공군 문선대 여배우 옌니가 붉은 세뇌곡 서후이주의하오, 사회주의가 좋다를 열창했습니다. 이 노래는 사회주의가 좋다, 사회주의 국가 인민의 지위는 높다, 반동파는 타도되고 제국주의는 도주한다는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네티즌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외국 자본이 타도돼 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공의 이치자동차, 일본의 마치다 합작사인 이치마치다가 파트너십 종료와 중공시장 철수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롄의 도시바도 9월 30일 해산을 선포하고 연말에 완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저장성 닝부의 삼성중공업 역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시진핑은 섬서 서부 군구의 모 부대도 시찰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준비를 하라는 중대한 훈시를 했습니다. 군 부대를 시찰하는 자리에서 시진핑은 우주 자원은 중공군이 지닌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밀 타격 능력을 언급했습니다. 우주 기술과 관련 있는 ICBM 타격 능력을 은근히 과시한 겁니다. 시진핑에 있어서 섬서성은 아주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진핑은 베이징에 큰일이 날 조짐이 있거나 국제적으로 고립될 때면 섬서성을 찾습니다. 물론 섬서성 친릉에 용의 혈맥이 있다는 풍수적 믿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섬서성은 중공의 서부 오지에 속하는 곳으로 전쟁 시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때문에 시진핑은 섬서성에서 심리적으로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모택동이 국공내전 때 섬서성 예난에 도피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섬서성은 중공군의 주요 방위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홍우, 홍류 폭격기와 윈우, 바스, 얼스 등 군용 수송기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텐궁과 선조 같은 스페이스 모듈이 제조되는 것도 섬서성입니다. 또 결정적으로 ICBM 가운데 가장 성능이 강한 똥펑 41도 섬서성에서 만들어집니다. 시진핑이 섬서성을 시찰한 것은 바이든에게 보라는 신호입니다. 동펑 41은 사정거리가 무려 14,000km입니다. 실제 성능은 검증된 바 없지만 사정거리 13,000km인 미국의 미니트맨보다 스펙상 우월합니다. 10개 탄두를 적지 않은 동펑 41은 중공 본토에서 미국까지 바로 타격이 가능합니다. 마하 27의 극초음소로 미국 뉴욕까지 날아가는 시간이 21분에 불과합니다. 동펑 41 생산기지가 있는 섬서성에서 전쟁 준비를 하라는 훈시를 한 것은 어커스에 대한 경고입니다. 미국의 바이든과 영국의 존슨, 호주 총리 모리스는 영상회의를 통해 세 나라가 새로운 동맹을 결성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 잠수함 건조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주가 중공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핵 잠수함 건조를 돕겠다는 겁니다. 바이든은 잠수함이 원자력 추진일 뿐 핵미사일이 탑재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중공이 반발하자
너무 깜짝 놀랄 필요는 없다는 조롱으로 들렸습니다. 호주의 잠수함 기지는 서남부의 퍼스에 있습니다. 호주 해군이 현재 운영 중인 디젤 잠수함으로는 대중공 작전이 곤란합니다. 남진해에 가도 작전 기간이 열흘 정도, 오키나와까지 가면 가자마자 회항해야 합니다. 그런데 핵 잠수함을 보유하면 작전 기간이 80일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 잠수함 보유를 돕겠다고 하자 중공뿐 아니라 프랑스도 뒤집어졌습니다. 영국과 미국이 등 뒤에서 칼을 꼽았다고 난립니다. 호주는 원래 프랑스와 계약을 맺고 콜린스급 디젤 잠수함을 다른 신형 잠수함 12척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이를 폐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프랑스나 EU에 통보도 하지 않고 미국, 영국과 함께 일방적으로 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는 화가 난 나머지 주미 프랑스 대사관에서 주최하기로 했던 미불 우호 행사를 취소해버렸습니다. 이로써 호주는 세계에서 7번째로 핵 잠수함 보유국이 될 전망입니다. 핵 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공, 인도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 잠수함은 식량 같은 보급 물자만 떨어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오랫동안 바다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핵 잠수함 기술을 공유하기로 한 것은 호주가 남진해, 타이완 해협까지 원양 해군 작전을 하겠다는 국가 전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뚜렷한 국가 전략이 없는 나라는 핵 잠수함을 가질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또 호주는 국내 정가와 학교에 침투한 중공 스파이를 몰아내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이 믿고 핵 잠수함 기술을 주는 겁니다. 대중공 군사 포위망원 타이완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행정부는 2,400억 타이완 달러를 투입해 해군과 공군 전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중공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격퇴할 수 있는 각종 미사일 증강 방안이 주로 포함됐습니다. 우선 사정거리를 150km에서 400km로 늘린 개량형 숭펑3 대한미사일을 양산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사정거리를 400km로 늘리면 타이완 육지 어디에서 배치해도 중공의 군함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해군 기지에서 나오는 대로 바로 공격할 태세를 갖추는 겁니다. 또 야전 방공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대공 미사일인 티엔진2 미사일을 야전형으로 개조해 배치하는 겁니다. 단거리 미사일이면 겹겹이 방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대공 방어를 더욱 촘촘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타이완의 방공은 텐공2, 텐공3와 패트리엇2, 3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사정거리가 2,000km에 이르는 숑펑2E 크루즈 미사일도 양산에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미사일은 산샤댐은 물론이고 베이징의 중난하이까지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중공에 대해서는 상호 확증 파괴가 가능한 미사일 전력이 가장 확실한 억지력이라는 것을 타이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공에 비해 열세인 해상 전력은 숑펑2, 숑펑3, 하이젠2 등 모두 28개의 미사일로 무장한 도어장급 호위함으로 메운다는 계획입니다. 중공의 항공모함과 구축함을 상대로 늑대 때 전술을 구사한다는 게 타이완 해군의 방침입니다. 중공군의 침략에 대비하는 타이완의 연례 군사훈련 한광연습이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치러졌습니다. IDF 징궈, F-16V, 미라지 2000 등 3대 주력기와 E-2K 조기 경보기가 자동 전비 고속도로에서 이착륙 훈련을 벌였습니다. F-16V를 제외한 IDF와 미라지 2000은 모두 도입한 지 오래된 노후 기종이지만 전자전 장비를 장착해 공격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공군 활주로가 중공군의 폭격에 파괴되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차잉원 총통도 굉음이 울리는 고속도로 바로 옆에서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그리고 전비 고속도로에서 이착륙을 시찰하는 현장에서 중공군의 홍류 폭격기가 타이완 서남 공역을 침범해 이를 물리쳤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국군이 중공군의 도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타이완은 중공군 전투기가 침범하면 대응 상황을 늘 뉴스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합니다. 중공 본토 샤먼을 지척에 두고 있는 최전방 진먼다오에서는 전차가 전술 위치로 이동하는 훈련을 벌였습니다. 타이완 육군의 주력 전차는 노후화된 M60A3입니다. 달리면서 적 전차를 타격하는 능력이 없는 9세대 전차로 해안선에서 상륙하는 적을 포격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전력은 아직 중공군에 비해 턱없이 열세지만 가진 전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통부터 국민들이 일치단결해 적이 공격하면 최대한 타격을 입힌다는 고슴도치 전략으로 당당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스스로 자유와 주권을 지킬 의지가 있다는 것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